안녕하세요. 시들링 소울입니다. 요즘 제가 더 웨이 오브 미스터리를 녹음하고 있지 않는데 그것은 번역가님께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 번역이 조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관 중인 그 다음 레슨도 가지고 있지만 일단 저는 상황 따라 천천히 녹음할까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의 벌레에 대한 공포증으로부터 해방한 경험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벌레에 대한 공포가 아주 심했습니다. 바퀴벌레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중에서 유독 무서워하는 벌레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발이 아예 없는 벌레이거나 아니면 발이 너무 많이 달려있는 벌레들이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벌레로는 발 없는 곤충은 지렁이, 그리고 발 많은 벌레는 송충이나 흔히들 말하는 돈벌레였습니다. 저는 바퀴벌레도 무척이나 무서워했는데 어렸을 때 바퀴벌레를 보면 그 공포심에 압도되어 그 자리에서 멈춘 채 몸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무서워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희 집엔 많은 나무들이 있었고 그 중에 대추나무가 있었습니다. 대추나무엔 제법 토실한 대추가 엄청나게 달려 있었고 맛 또한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송충이가 이파리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궁화 나무에 달려있던 길고 긴 허리를 가진 송충이도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벌레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당시 때 저를 키워주시던 아버지께서 저에게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소주병에 물을 반쯤 넣고 핀셋으로 이파리를 갉아먹는 송충이를 잡아 그 소주병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송충이는 물에 빠져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 저는 정말 그 일이 싫었습니다. 제가 무서워서 싫다고 말하자 아버지께서는 대추나무는 자기 몸에 송충이가 달려있으니 얼마나 싫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반박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인데도 대추나무 입장에선 수백 마리의 송충이가 달려있는 것은 정말 괴로울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집 마당에서 친구들이랑 공기놀이를 하다가 커다란 지렁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지렁이가 컸는지 무슨 작은 뱀 같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때 또 어디서 들은 기억이 있는지 지렁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굵은 소금이란 것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그때 무슨 용기가 났는지 부엌에서 굵은 소금을 가져와서 그 지렁이한테 뿌렸습니다. 그때 지렁이가 얼마나 높이 펄쩍 뛰고 온몸을 뒹구는지 지금도 그때의 지렁이의 몸부림을 보는 듯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지금 쓰면서 사실 마음이 조금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그 당시 때 저는 너무 어리고 무지했기에 곤충의 생명의 소중함을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무서워서 지렁이에게 소금을 뿌려 고통을 주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 모르고 했던 행동이지만 지렁이와 송충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길 가다 지렁이가 도로 위에 있으면 도구를 이용하여 흙으로 옮겨놓곤 합니다. 비 오기 전에 미리 알고 땅 위로 나온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지만 그러나 아스팔트에서 태양에 말라 비틀어 죽는 것을 보는 것은 제게 때론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저 흙이나 풀 위에 꼭 옮기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벌레 공포증에서 해방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여 년 전 저는 지하 원룸에서 혼자 산 적이 있습니다. 습기가 있다 보니 간혹가다 돈벌레, 즉 그리마라는 이름을 가진 벌레가 눈에 보여 저를 하들짝 놀라게 하곤 하였습니다. 제 인생 중에 제일 무서워하는 벌레가 아마 그리마가 아닐까 싶을 때였습니다.
무수히 많이 달려있는 다리는 저를 심장이 멎을 정도로 온몸을 경직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오니 제 침대 머리맡 벽에 돈벌레가 딱 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 그대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몇 시간이고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방을 왔다 갔다 동동거리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얼굴은 우거지상이 되었습니다. 휴지로 그냥 슥 잡으면 되지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처럼 벌레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그런 행동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다음날 출근을 위해 잠을 자야 되는데 벌레는 저렇게 딱 버티고 요지부동이니 저는 할 수 없이 돈벌레가 내 얼굴에 떨어질까봐 그날은 머리맡에 내 발을 두고 거꾸로 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벌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벌레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무서워해서 정말 미안해. 너는 내가 더 무섭겠지? 벌레야, 너한테 부탁이 있어. 내가 지금 자는 동안, 내가 잠든 동안 너가 너의 집으로 가주면 안 되겠니? 제발 부탁이야. 내가 자는 동안 너의 집으로 가주련. 저는 이 말을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할 때 정말 그 벌레에게 무서워하는 것이 미안했고 그 벌레에게 진심으로 자기 집으로 편안히 가주길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울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자, 그 뒤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새벽에 잠시 잠결에 눈을 떠니 벽에 몇 시간이고 요지부동이던 돈벌레가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습한 집이라 간혹가다 보였던 돈벌레가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그 집을 이사 나가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제 눈에 띄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 말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에이, 당신 참 말 잘 갖다 붙이네요. 라고요. 물론 우연히 벌레가 제 눈에 안 띌 수도 있었던 것을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당시 때 그 벌레에게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미안해했고 진심으로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다 저는 그 이후로 돈벌레에게 더 이상의 공포심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 이후로 공포증이 사라졌다는 것은 저에게 진심은 만물 모두에게 통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책에서 나무나 돌멩이에서조차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본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 온 만물과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때론 기계나 타고 다니는 차에게도 인격화를 하며 말을 걸 때가 있습니다. 미안해, 힘들었지? 그럼 그들과 교감하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모든 사람과 만물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까진 할 순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바탕의 염원을 늘 품고 있다면 아마 우리가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어도 저의 마음은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과 만물은 나를 돕고 있는 귀한 천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 저는 하나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함으로써 나에게 어떤 축복이 다가오는지를 보는 실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의 내적 고통을 치유하는 것에만 집중하였으나 이제는 고통이 아닌 사랑으로 교훈들을 배우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신비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기대할 때 저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아마도 통제하고 애쓸 때보다 저절로 흘러가는 삶의 편안함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각자의 여정에서 삶의 신비로움을 찾길 바랍니다.